예, 안녕하십니까. 남녀체스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당사자의 공박, 겸솔 또는 무경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박, 겸솔, 무경험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공박, 겸솔 및 무경험 그 두 개나 세 개를 갖춰야만 되는 것처럼 나오지만 이 세 개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이게 우선 포인트고요. 밑에 의의는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 드릴 거니까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립 요건인데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어야 돼요. 뭐 1만원, 2만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수십 배가 차이가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현저한 불균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 사람들 생각했을 때 야, 이 정도면 너무 차이가 심하지 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현저한 불균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기한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는 값어치를 매기자면 일반 시중에서는 만원인데 나한테는 100만원일 수 있잖아요. 그런 주관적이 아니라 이 돈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현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다. 이게 약간 포인트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현저한 불균형을 이제 언제 시점을 볼 거냐? 법률행위십니다. 제가 이제 만원 주고 샀는데 이게 나중에 1000만원이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거는 의미 없고 현재 그 법률행위 체결했을 때 그 당시로만 놓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로 시험장에서 틀리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포인트는 공박, 겸솔, 무경험 이 중에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되고, 이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돈에 관련한 데서는 객관적으로 현저한 것을 판단을 한다. 그거 판단의 시점은 법률행위시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 보시면 급여자의 공박, 겸솔, 무경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안 돼요. 알면서 이것을 이용하려는 이 악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용할 의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성립이 되고 안 되고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었네, 그럼 너는 이 104조에 해당하는 거야 라고 아니라 알면서도 이것을 이용할 의사가 있어야만 성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경험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거지 뭐 특정 영역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 아니고 일반이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어떤 말을 집어넣어도 일반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이거는 104조가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장에서 뭐 흔들리면 안 되니까. 공박은 본인을 기준하고 겸솔, 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입증책임은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해야겠죠. 자, 104조가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헐값으로 훔쳐가는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물건을 뺏긴 사람이 이거 무효다 하고 다시 되찾아오는 거니까 이걸 누가 입증을 하겠어요? 당연히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겠죠.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공박, 겸솔, 무경험이 추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이 물건은 원래부터 1000만원이었어요. 그 1000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속여가지고 어쨌든 내 걸 만원에 사갔습니다. 그럼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현저하게 불균형이 있다는 것만으로 공박, 겸솔, 무경험도 추정이 된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각각 입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추정이 되지 않는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104조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장 가면 되는 거를 외우는 것보다 안 되는 녀석을 외우면 좀 더 덜 힘들어요. 그래서 징역, 무상, 그리고 경매돼 있네요. 경매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경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104조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법률 행위잖아요. 누군가한테 피해를 줘야 하는데, 아니 그냥 나한테 징역을 준대, 무상으로 주는데 이게 피해를 받을 게 있을까요? 그래서 불공정 법률 행위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건 중에서 안 되는 이 세 가지를 외우시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림을 보면은 좀 그림이 좀 그렇지만 한번 볼게요. 우선은 제가 생선인가? 아니, 공룡분이 땅을 갖고 있는 건데, 제가 이 사람이랑 계약을 했어요. 원래는 땅이 시가가 이제 10억인데 1000만원의 이 물건을 제가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금을 넣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이 공룡분이 눈치를 챌까봐 다음날에 바로 중도금을 쏜 거죠. 중도금을 넣으면 우선 계약이 해제가 안 되니까 이거는 이제 묶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지금 공룡의 상태를 알고 또 중도금을 넣어가지고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 하면 우선 104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소유권을 제가 공룡에 있는 땅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땅을 선의 제3자한테 팔았을 때 유효하냐 이거예요. 이 민법을 공부를 하게 되면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균형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103조에 위반을 하거나 104조에 위반을 했을 때는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지가 않습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공룡은 이제 1000만원을 받고 나중에 땅까지 다시 찾아옵니다. 왜? 불법 급여의 원인이 이 사람한테 있지 이 공룡한테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땅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이 공룡이란 분은 1000만원을 번 겁니다. 그러면 이 공룡이란 사람이 궁박하거나 겸손하거나 어리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앉은 자리에서 1000만원을 한 번에 번 그런 능력자일까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걸 이제 외웠다면은 바로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25의 기출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자, 시험장 가서 틀린 걸 찾았는데 옳은 걸 찾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거 실수해가지고 몇 개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거 찾으니까 1번 보시면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심리적, 경제적 다 포함합니다. 정신적 다 포함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거죠. 자, 2번 보면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징역 적용돼야 안 돼요. 징역, 무상, 경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 내가 아까 이 세 가지를 외우려 했으면 25의 기출문제에서 정답을 찍을 수가 있었겠죠. 3번 보면은 3번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우리가 103조, 104조는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되는데 104조만 무효행위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알바끼 하시는 분이 여러가지 조건을 다 이제 아시고 머리도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토지를 전부 다 매입해야만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땅을 사면서 이제 알바끼를 한 건데, 원래 이 땅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샀는데 이제 매입을 하려는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한테 10억으로 팔려고 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제 이거는 불공정 법률에게 맞는데 어차피 이 땅을 사야만 네가 공사를 지을 수 있을 거 아니냐 해서 10억 원은 너무 말도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에 2억 원에 3억 원에 물건 넘기는 걸로 이제 판결 나온 겁니다. 그래서 104조에는 해당하지만 어차피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무효행위의 전환의 법리가 적용이 된 케이스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자, 103조, 104조가 우선 제3자를 보호해주지 않죠. 그러면 무효행위의 추인이 안 돼요. 추인이 안 되는데 103조는 추인, 전환 다 안 돼요. 근데 104조는 무효행위의 전환이 된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시험장 가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4번을 보면 대리의 기준 무경험 맞죠? 그러니까 본인은 궁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궁박, 나머지 두 개는 대리인, 이렇게만 외우셔도 돼요. 5번 보면 경매가 앞에 떠있죠. 그럼 경매가 떠있으면 맨 뒤에만 보시면 돼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거 시험장에서 경매를 절차해서 매각되면 시가보다 이렇게 외우다 보면 내가 헷갈리고요, 또 시간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경매가 떴다, 그럼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자, 28의 기출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었는데, 자, 보시면 경매 무상 적용 안 되는 거, 그러면 1, 2번은 제끼시면 됩니다. 3번 보시면 아까 나왔던 거네요. 법률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추인은 안 되지만 전환은 가능하다. 4번 보면 궁박 상태를 대리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궁박은 본인, 나머지 두 개는 대리. 그러면
아까 앞에 있는 거 외워서도 28에도 맞출 수가 있었죠. 매매계약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 기준이 언제냐? 계약 체결 당시 법률행위 시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번은 맞는 거죠. 자, 24의 기출문제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과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경험이란 일반 경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벌써 여기부터 틀렸죠. 무경험은 일반입니다. 특정 아니에요. 근데 밑에 보시면 특정 영역에서 경험 부족을 말한다. 그럼 1번이 틀린 거였습니다. 이게 키워드를 잡아야 돼요. 무경험 옆에 뜨면은 일반, 근데 무경험 떴는데 특정으로 간다. 그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만 암기하시고 툭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2번 보면은 궁박 겸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알아두면 좋죠. 법률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잃었다는 거 인정해 줄게. 그걸 인정했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궁박인데 구박으로 되어 있네요. 궁박, 겸솔 또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추정 안 됩니다. 이거 암기하시면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그 판례가 있는데, 원래 이제 알박계 사건으로 나온 판례예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송하지 않는다 여러 가지 등등 내용이 있었는데, 어차피 판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이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부재소 합의는 안 된다, 부재소 합의는 안 된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만약에 생전 처음 보는 게 나오잖아요. 그거 답 아니에요. 2016년 세무사 이제 기출문제인데, 자, 옳은 것을 찾아야겠죠. 자, 1번 보면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인 요건이 궁박, 겸솔, 무경험 모두 구비인가요? 하나만 갖추면 되는가요?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지문이고, 2번 보면 이 조건을 갖췄어요. 그래서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 성립한다. 틀렸습니다. 알면서, 여기까지는 적용이 안 돼요. 알면서 이용을 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좀 말을 꼬아서 낼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자, 4번을 보면 이것을 누가 입증을 하냐?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보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추인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될 수 있다. 제가 아까 추인 안 되고 무효 행위의 전환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5번은 틀린 지문이었죠. 제가 이제 104조 나올 수 있는 그런 조문들을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1번 보면은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이 필요하다. 이용하려는 의사가 꼭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급부와 반대급부에 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더라도 궁박, 겸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는다. 또 이제 주관적에서 이제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전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거 기준은 언제 보냐? 계약 체결 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리고 5번, 6번은 세트죠.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될 수 있다. 추인은 안 된다. 궁박, 겸솔, 무경험이 세 가지를 모두 구비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 자, 9번 겸솔,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은 본인, 징역, 기부, 무상, 경매 이런 거는 이제 뭐 피해 입는 게 없으니까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 여러 가지가 선의 제3자를 보호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103조, 104조에 해당하면 선의 제3자 보호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부재소와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오늘 이제 104조의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블로그에다가 자료를 올려놔서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시험도 그렇지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어쨌든 키워드로 승부를 봐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 촉박하다 보면 나중에 시험을 풀다 보면 너무 쉬운 문제도 나와요. 그런 쉬운 문제를 시간 때문에 놓쳐가지고 못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우리의 집중력이 떨어지죠.
시험장 가시면 알겠지만 막 볼펜 소리 따닥따닥따 뭐 시간도 봐야지 뭐도 봐야지 또 시험지 넘기는 소리. 나는 지금 앞에 이제 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시험지를 막 넘겨요. 그러면 아 다른 사람은 잘 푸는데 나는 여기서 막히는구나 심리적으로 이제 쪼달리게 됩니다. 그때는 키워드를 빨리 찾아서 탁탁탁탁탁 찍는 그런 스킬이 필요해요. 막 찍었는데 틀렸어.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7월 달부터 키워드를 암기해서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또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